여러분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리터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그래도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사실 이건 제 사심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찍어놓고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청소할 때 틀어놓고,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렸으니까 계속 요즘 이제 또 벚꽃 피기 시작했잖아요. 벚꽃도 피고 나가보니까 목련도 지금 한창이고 뭐 산수유도 그렇고 산수유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제 거를 틀어놓고 제가 봄을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다른 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일단 보여드릴까요? 어린이라는 세계.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고요. 이게 김소영님의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그 김소영님이 책 앞부분에 작가 소개해보면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다.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지도교사? 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우연히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네요. 20년도에 처음 나왔네요. 한 2년, 3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가 사서 읽은 책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책 읽어주는 리터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중고 도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작가님께서 이 독서교실 그런 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담겨 있고, 그리고 뭐 작가님 본인의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담겨 있고, 근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대화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어린이 독서교실을 하는 작가님께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적으신 거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대화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구분해서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제가 아이 목소리를 내면 너무 듣기 좀 거북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한번 해보고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지워버리는 걸로.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읽어볼게요.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어린이들과 글쓰기를 할 때 집에 빗댄 설명을 종종 한다. 단어를 벽돌로, 문장을 벽으로, 문단을 방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생각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잠자는 방, 부엌, 화장실을 구분하는 데 비유하면 설명하기가 좋다. 집의 크기나 식구 수에 따라 방의 개수가 달라지듯이 글도 상황에 따라 단락수가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어린이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내 경험을 덧붙인다. 지금 우리 집에는 방이 3개야. 그런데 선생님은 전에 방이 1개인 집에서도 살아봤어. 모두 집이야. 글도 한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한 번은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때는 선생님이 혼자 살아도 방도 하나였어요? 문득 말문이 막혔다. 아니,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어. 그 말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의 일이다. 어린 나는 그게 불편한 건지 어떤 건지도 몰랐고 다만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부모님이 통 허락을 안 하셨다. 내가 친구 집에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아 하셨다. 오는 거야 그렇다 치고 내가 가는 건 왜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친구네 놀러가기 시작하면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초대해야 해서였을까? 내가 다른 집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보는 게 싫으셨을까? 어른이 된 뒤에는 그런 짐작을 해보았다. 하루는 어렵게 허락을 받아 하굣길에 친구네 집에 갔다. 책가방이랑 신발주머니, 필통, 우산까지 한 세트로 된 것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네 집이었다. 나는 그 집이 2층 집인 것보다 그 애가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에 더 놀랐다. 이 집 전체가 자기네 것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를 맞아주신 분은 그의 할머니셨다. 네가 소영이구나. 받아쓰기를 잘한다며? 그런 말씀을 들었다. 집이 너무 넓어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는 중에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서 그의 발끝만 보며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방에는 오로지 그애만을 위한 침대와 책상이 있어서 나는 또 놀랐다. 그 사실을 들킬까봐 아무 말이나 했다. 물론 들켰을 것이다. 그리고 곧 할머니가 간식을 쟁반에 받쳐서 가지고 오셨다. 예쁘게 깎인 과일, 과자, 유리잔에 담긴 주스. TV에서는 본 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경험한 적도 한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선을 다해 의연하게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코피가 났기 때문이다. 원래도 걸핏하면 코피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피가 뚝뚝 간식 쟁반 위로 떨어졌다. 그 다음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수습했는지, 간식은 먹었는지, 끝까지 놀았는지 금방 나왔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집에 가다 말고 길에 서서 울었던 것만은 기억난다. 이상한 일이지만 너무 창피했다. 눈물이 아니라 코피가. 그 뒤로 우리는 단칸방인 적도 두 칸방인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잡지에 실린 잘 꾸민 집들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면 하고 상상하곤 했다. 상상만으로도 좋고 상상만으로 그칠까봐 지레 풀이 죽기도 했다. 지금 나는 아파트에 산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이지만 나와 남편이 돈을 주고 산 집이고 방도 3개나 된다. 베란다도 있다. 거실에 소파가 있고 커다란 책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따금 생각한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나에게, 코피가 창피해 울던 나에게 어른이 되면 이런 집에 살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린 나는 그 말을 믿을까? 믿어주면 좋겠다. 연말 TV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보는 리얼리티 쇼가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시대에 아이 돌보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쇼가 상을 받은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이 쇼를 보지 않는다. 육아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떠맡겨지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불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이유는 거기 나오는 집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이 쇼를 본다. 세트장이 아닌 유명 연예인의 실제 집과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어린이를 본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어린이에게는 그 집이 꿈속의 것처럼 크게 보일 것이다. 그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누구와 볼까? 부모와 함께 볼까? 혼자 볼까? 무엇을 하면서 볼까? TV가 놓인 곳은 어디일까? 그 어린이는 화면 속 아이를 부러워할까? 자기 현실과 너무 먼 일이라 아무 상관없을까? 만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 화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어떤 어린이는 여전히 TV로 세상을 배운다. 주로 외로운 어린이들이 그럴 것이다.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을, 함께 노는 즐거움을, 다양한 가족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족이 아니어도 튼튼한 관계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세상의 호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세상이 멋진 집이라고 어린이를 안심시키면 좋겠다. 나도 TV가 환상을 판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화려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 차라리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면 좋겠다. 어느 집 넓은 거실보다는 그쪽이 더 좋은 환상이 아닐까? 이걸 딱 들으면 이게 이 쇼가 뭔지 아시겠죠? 아빠 뭐였던 것 같은데 저도 전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거를 할 당시에 초반에. 근데 워낙에 연예인들의 삶이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들이니까 저도 보면서 와, 저 집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뭔가 어딘가 결핍된 아이들이 느낄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났는데 아주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요즘 너무 많은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어린이들에 관한 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른으로서도 그렇고 안타까움도 크고. 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미소 지어지는 내용이 더 많았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귀엽고 여기에 나오는 그 아이들과의 대화도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이런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본 책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약간 웃으면서 읽을 만한 내용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조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읽고 저도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일단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을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위로가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보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었다. 우산 없이 온 하윤이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오는 길에 한 어린이가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을 보았다. 양말에 슬리퍼를 신은 걸 보니 미처 비에 대비하지 못하고 길을 나선 것 같았다. 나는 평소 독서교실 어린이들에게 낯선 어른들을 조심시키면서 길에서 선생님 차랑 우연히 마주쳤을 때 와, 땡땡아, 선생님도 지금 땡땡이네 가는 길이야. 태워줄게. 같이 가자. 해도 타면 안 돼? 친한 사이라도 선생님 차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당부한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고민이 되었다. 내가 우산을 씌워주면 겁먹지 않을까? 반대로 나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일단 우산을 씌워주고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앞에서 독서교실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어린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저 가는 데까지라도 우산 같이 쓰면 어떨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주하고 보니 어린이 품에는 4학년 문제집들이 안겨 있었다. 아마 공부방에 다녀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어린이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말투도 움직임도 조심스러운 어린이였다.
나는 이 어린이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꾹 참았다. 어린이가 무서워하는 것도 싫고 안심하는 것도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침묵이 최선이었다. 나는 어린이의 보폭을 모르니 천천히 걸었고 어린이도 비슷한 생각인지 서두르지 않았다. 빗소리와 발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헤어질 지점이 왔는데도 비의 기세가 여전했다. 저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가 괜찮다면 조금 더 씌워줄게요. 아니면 제 우산 가지고 가고 나중에 돌려줘도 돼요. 머뭇거리던 어린이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길 건너는 데까지만 씌워주세요. 그럴까요? 다시 빗소리. 우산을 내 키에 맞추면 어린이 어깨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어린이 쪽으로 조금 기울였다. 서로 약간 거리를 두고 걷다가 앞에 물 웅덩이를 만나면 둘 다 머뭇거렸다. 그러다 내 쪽이든 어린이 쪽이든 걷기 좋은 쪽으로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를 두고 걸었다. 건널목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물었다. 길 건넌 다음에 집이 멀어요? 아니요, 건넌 다음에 금방이에요. 땡땡단지 놀이터. 나는 다급히 말을 막았다. 저한테 집은 알려주면 안 되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길 건너서 땡땡단지 입구까지 같이 가요. 그러면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정한 분이시네요. 길 건넌 김에 저는 도서관 들렸다가 갈게요. 그럼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린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안녕히 계세요 라는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총총 달려갔다. 나는 그 길로 돌아서서 집으로 왔다. 비를 조금 맞았지만 어린이는 덜 불안했을 것 같고 나는 어린이가 젖은 것이 안쓰러웠지만 조금 뿌듯했다. 거짓말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무 좋아서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덕분에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시외버스를 타고 어느 유원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의 무릎에 앉았던 걸 보면 꽤 어릴 때가 아니었나 싶다. 정류장 몇 군데를 거치며 버스에는 승객이 점점 많아져서 좌석 가까이에 선 사람들은 손잡이가 아니라 유리창을 짚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 자리 옆에는 어떤 청년이 서 있었는데 그분도 역시 유리창에 손바닥을 댄 채 등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다. 그때 우리 쪽을 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그분이 말했다. 애기가 짜부라들까봐. 거기가 왼쪽 창가였던 것. 그분이 호리호리한 체격에 반팔 셔츠를 입은 것까지 생각난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부모님도 이모나 삼촌도 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나는 짜부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여태껏 생생하다. 내가 우산을 씌워준 이름 모를 어린이가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것도 욕심이고 그냥 오늘은 운이 좋아서 비를 덜 맞았다고만 생각해도 좋겠다. 어떠세요?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목소리와 선생님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읽는 것,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편집하는데 목소리의 속도로 목소리 톤을 좀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살짝 한번 만져서 영상을 편집을 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책의 좋음을 제가 다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거를 제가 읽어드린 거는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되게 좋고 막 이렇게 보면서 미소가 쓱 지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는 어른? 제가 조카가 되게 많아요. 조카가 한 8명? 맞겠죠? 제가 언니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조카도 많아서 제 기억으로는 8명이에요. 근데 그 조카들이랑 노는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저는 약간 어려운 이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편하고 마냥 막 어리광 부리고 애교 떨고 그럴 수 있는 이모는 아니고 그냥 이모인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조카들은 다 착해서 제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좋아해주고 하는데, 저도 물론 제 조카들이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너무 반갑게 그래 안녕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순간적인 그 반응 속도가 제 생각과 그게 느린가 봐요. 그래서 그냥 되게 어색하게 그래 안녕 나도 이렇게는 하는데 막 마음 같아서는 더 기쁘게 반응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몇 살이니도 물어보고 너는 이름이 뭐니 몇 학년이니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뭔가 연습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미안하죠 그런 애들한테. 근데 그렇게 애들을 막 좋아하진 않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갖고, 요즘 아이들 사실 애 같지 않은 애들도 많잖아요. 되게 영악한 애들도 많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여기 에피소드에 나온 아이들 얘기를 읽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의 생각이나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책이었던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 5월이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닌데 딱 그냥 생각난 책이 이거였어요. 내가 근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 좋게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지?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책이 뭐가 있지? 했을 때 생각나는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김소영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늘 걱정인 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낭낭하지 않고 발음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말이 꼬이고 막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영상으로는 한 번에 읽는 것처럼 나가겠지만 제가 막 3번, 4번씩 읽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읽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발음도 좀 또박또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분들은 그 오디오북 같은 거에 이미 다 하시겠죠. 네, 저는 그냥 뜨게 하면서 들어보시라고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책이 있으면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뜨게 하실 때 들으시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그 마페팅 거예요. 마페팅 브이넥 넘버 뭔지 모르겠네. 마이 페이보릿띵 니트웨어 맞을걸요? 그거에 나오는 브이넥 스웨터고요. 이건 솜솜뜨개 실로 떴던 거예요. 솜솜뜨개 서포터즈 할 때 실 이름은 제가 실 이름과
패턴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굵은 바늘로 막 숭덩숭덩 뜨니까 되게 빨리 뜯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잘 입고 있고, 제가 이렇게 목 파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V넥. 목 조이는 걸 답답해갖고 목이 이렇게 파여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V넥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떴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고무줄을 넣은 거예요. 지금 제가 릴스로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떠놓고 몇 번 입었더니 이게 목이 너무 늘어나갖고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저도 방치해두다가 그 고무줄을 발견하고 넣었더니 다시 새 옷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잘 입고 있어요. 마페팅이 옷이 조금 뭐랄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리여리한 핏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 이거 두코 고무단으로 이렇게, 고무단이 좀 길죠? 한 10cm가 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밑에는 또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니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책 읽어주는 니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보였습니다.